안녕하세요. 로지컬 알파입니다. 여기에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먼 옛날 원시인들이 그린 깊은 동굴 속 벽화입니다. 하나는 15,000년 전 구석기 시대에 그려졌고 다른 하나는 4,5,000년 전 신석기 시대의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두 그림은 누가 그린 것일까요? 뜻밖에도 아이들 낙서 같은 사람들 그림이 신석기 시대의 것이고 들소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한 게 구석기 시대의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10,000년도 더 된 먼 옛날 원시인이었던 구석기인들은 미술의 천재였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이후 몇천 년이 더 흘러 신석기 시대에는 인류 문명이 훨씬 진보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림 실력이 오히려 퇴보한 것일까요? 오늘은 석기시대 미술작품을 통해 인류 문명 발전의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얕은 지식, 그러나 그 속의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한 번 더 따져보기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돌을 부딪혀 떼어낸 뗀석기를 도구로 사용한 시기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때부터 10,000년 전까지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날카로운 뗀석기를 만들어 동굴의 벽화를 그린 것은 1, 2만 년 전인 후기 구석기 시대의 호모 사피엔스, 즉 현생 인류에 와서야 가능해졌죠. 구석기인들은 사냥과 과일 채집으로 살아갔는데 주로 동굴에 거주했습니다. 이들은 동굴 벽이나 천장에 말이나 들소, 매머드 같은 동물을 그렸고 그 이유는 사냥이 잘 되기를 바라는 주술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타미라와 라스코의 동굴 벽화는 예술적 감각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특히 라스코 동굴 벽화 중 들소 사냥 그림은 들소의 복부에 창이 꽂혀 있고 들소의 내장이 튀어나온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앞에는 들소의 뿔에 들이받쳐 넘어진 인간도 있죠. 그런데 인간의 얼굴이 그 앞에 그려진 새와 똑같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를 토템으로 삼는 부족의 구성원이 들소 사냥 도중에 죽었고 새가 하늘을 날아 그의 영혼을 인도하기를 바라는 주술적 의미라고 해석하는데 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술록 사냥 그림도 대단합니다. 술록의 암소와 어미 새끼를 구별해 묘사했고 활 쏘는 사람 4명의 팔과 다리의 자세가 모두 달라 당시 구석기인들의 사물과 그 운동에 대한 세심한 관찰력과 묘사력을 엿볼 수 있죠. 이처럼 구석기인들은 자연의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한 사실주의 미술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10,000년 전부터 돌을 갈아서 도구를 만드는 간석기, 즉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구석기 시대와 달리 가축을 사육하고 농사를 짓게 되었으며 동굴에서 강가로 내려와 집을 짓고 살게 되었죠. 따라서 동굴 벽화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림이 거의 남지 않았는데 신석기 시대 그림의 특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까지 신석기 시대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호주, 아메리카의 원시 부족 문화를 연구해서 그 특징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호주 원주민이 100여 년 전에 그렸고 신석기 시대 미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죠. 캥거루와 사람, 나무를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사실주의적 묘사는 크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캥거루 모습을 보면 뱃속에 내장이 모두 그려져 있습니다. 절대 겉으로 봐서는 보일 수 없는 내장이지만 신석기인들은 캥거루 몸속에 내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그림에 그려넣은 것이죠. 자, 여기에서 구석기인들의 뛰어난 그림 실력과 신석기인들의 형편없어진 그림 실력의 이유, 그렇지만 대반전이 나타납니다. 미술 역사 연구가로 유명한 곰브리치는 우리가 사물을 지각할 때 오로지 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인식한다는 것은 시각적인 외부 자극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 사유라는 필터를 거친 시각적 자극, 즉 우리 뇌를 통해 보정된 정보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아는 대로 보게 되고 그림을 그릴 때도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아는 대로 그리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사람을 그릴 때 보면 대부분 얼굴이 전체의 3분의 1가량 차지하고 팔다리는 그냥 짧게 선을 쭉 그어놓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로 자신이 이미 알고 있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크게 그리고 나머지는 대충 그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석기인들은 사물을 바라볼 때 개념적으로 파악하거나 추상적으로 사유하는 능력, 지적 능력이 발전하여 사실주의적 묘사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림을 그릴 때 순간적으로 나타난 캥거루의 특성보다는 캥거루라는 동물종의 개념적 특성, 즉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투영하여 내장까지 표현한 그림을 그린 것이죠. 반면에 구석기인들의 경우 아직 추상화, 개념적 사고 능력이 덜 발달하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즉 구석기인들은 지적 능력이 아직 발전하지 못한 낮은 수준이었기에 역설적으로 뛰어난 사실주의 그림이 가능했다는 해석입니다. 구석기인들이 추상적 사유의 부족으로 사실주의 그림을 그렸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석기인들의 훌륭한 그림 실력까지 평가절하될 이유는 없겠죠. 인간보다 추상적 사유 능력이 낮은 원숭이나 침팬지, 고릴라가 사실적인 동굴 벽화를 그려 발견됐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구석기인들의 경우 오히려 열악한 환경, 추상적 사유 능력의 부족이라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훌륭한 그림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더 두드러지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물과 비교하여 인간의 위대함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정말 자유로울까?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로지컬 알파였습니다.